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송아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여기저기 검색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단기간 많은 체중을 감량한 사례들이 단연 폭발적인 관심을 받습니다. 물론 그러한 다이어트가 잘 맞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이어트는 이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지 진짜 성공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어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활 습관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이번에는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내 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원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맛있는 것과 편안한 것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수렵 채취로 연명하던 시절에는 과일과 같은 당분은 얻기 힘든 에너지 자원이었습니다. 설탕 또한 근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귀한 식재료였고, 재배법의 발달로 인해 과일이 달아지게 된 지난 몇십 년을 제외하면 과일의 당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달고 맛있는 것은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맛을 좋아하는 유전자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단맛이 아니라 쓴맛을 좋아했다면 독초를 먹고 다 죽어가, 그리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달려야만 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왕족과 귀족이 아니었다면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것 역시 아주 귀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임의 규칙들이 바뀌었습니다. 단맛이 귀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달달하고 맛있는 것들이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석유화학 비료와 살충제, 농기계 발달로 인해 넓은 땅에서 옥수수와 밀, 대두를 재배하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 수 있게 되었죠. 또 농산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공장에서는 초가공식품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가공식품들은 모두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서 가장 쾌감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 시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맛이 뇌를 치면서 쨍한 맛을 느꼈을 때 한마디로 개 맛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모두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나 설탕, 정제 곡물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시켜 먹는 배달 음식도 자극적이고 쾌감이 높은 음식들이 주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마라탕, 탕후루, 엽기 떡볶이 등 한마디로 맵고 달고 짠, 맵단 짠의 조합이죠.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근육이 흡수할 수 있는 혈당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에너지는 뱃살로 저장되어 내장 지방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운동을 하지 않고 근육을 쓰지 않으면 당 처리 체계의 성능이 떨어져서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이 더 많이 높아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폭발하면서 갑자기 잠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다가 깨면 다시 당이 땡기죠. 이것은 인슐린이 급하게 혈당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떨어진 혈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을 분비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단 것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원리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 폭식은 우울감을 동반하고 자제력은 점점 잃어가게 되죠. 이럴 때 폭식을 했으니 굶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단기간에 초절식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 상태를 억지로 견디다가 참지 못하면 폭식과 요요를 겪게 되는 겁니다. 폭식, 요요의 반복 사이클이죠. 저 또한 요요와 폭식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이 섭식장애로 이어져서 먹는 게 두려워지거나 먹고 토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 내 식습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혹여나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성공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기초 대사량이 무너지고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몸 상태로 점점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혈당 관리와 근육 만들기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몸이 됩니다. 우리는 기초 대사량을 지키고 근육량을 늘리는 데 절대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칼로리 제한 식사와 근육량 감소와 무분별한 당분 섭취는 모두 기초 대사량을 감소시킵니다.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게 되면 몸은 기아 상태가 되면서 에너지가 공급되는 즉시 지방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음식만 생각나게 될 겁니다. 다이어트와 요요가 반복되게 되면 나중에는 운동을 해서 단백질을 섭취를 해도 근육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지 않아 근육 만드는 것이 아주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고 단기간에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은 점점 요요가 빠르게 일어나는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빵순이야, 나는 떡순이야, 나는 디저트는 절대 못 잃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빵 굽는 냄새를 맡는 순간, 맛있는 디저트 카페에서 디저트를 보는 순간 우리의 뇌는 도파민을 바로 자극시키면서 섭취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엔돌핀까지 분비가 됩니다. 그럼 빠르게 올라간 혈당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급격하게 혈당을 떨어뜨리죠.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이 폭발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먹었을 때 즉시 혈당이 오르면서 도파민과 엔돌핀에 자극이 되고 급격히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다시 또 혈당이 높은 음식을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약과 정확히 같은 작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중독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나의 몸을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뭘 먹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부모님이 많이 해주셨던 밥상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선, 나물 반찬, 두부, 된장국, 잡곡밥, 콩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을 밥하실 때 섞어서 하신다면 따로 챙겨 드시지 않아도 섭취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토마토, 견과류는 당이 없는 식품이니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이런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면 혈당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식욕이라는 것이 상당히 인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부종 또한 빠르게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며칠만 건강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붓기가 정말 빠르게 없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간식이 땡기지 않는 경험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자동차와 같이 현대적 도시 구조가 인간의 몸을 편안하게 만들기 전까지 인간은 오랫동안 걸어서 이동했고 몸을 움직여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떼우는 등의 활동을 했었죠. 질병관리청에서는 2020년 기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46.8%, 걷기가 유일한 사람은 25.1%, 걷기 외의 운동을 한 사람은 28.1%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신체 활동 열량은 고작 해야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 통계 결과는 신체 운동을 꺼릴 뿐만 아니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아주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걸어가는 것을 너무나 귀찮아하고 싫어한다면 기본적인 근육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운동과 이동을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하려면 헬스장, 운동은 필라테스, 운동하려면 수영, 이러한 생각부터 없애고 가까운 거리부터 걷는 연습을 생활 속에서 해야 합니다. 보통 1km를 걸을 때 10분 이내면 충분하고 빠르게 걸으면 7, 8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층 같은 경우는 걸어서 올라가시고 예를 들어 하루에 2km 정도를 걷고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시는 생활 습관을 가지신다면 최소한 400에서 500칼로리 이상은 소모하게 될 겁니다. 이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자세가 구부정해져서 좋지 않으니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좋아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걷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의외로 생각이 많이 정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처 떠오르지 않았던 아이디어나 해야 할 일들과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기도 하죠. 조금씩 걸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생활 습관을 점점 바꾸게 되면 이런 습관들이 기본값으로 뇌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장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근육을 만드는 데 시간을 쓰시길 권유드립니다.
필라테스나 PT 같은 것 또는 수영과 같은 운동들을 주 2회 이상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근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은 통통배에서 핵 잠수함으로 변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계속 태우는 몸이 되어 쉽게 살이 찌지 않게 되죠. 정리를 해보자면 다이어트는 생활 습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클린데이처럼 만들어서 점점 그 횟수를 늘려가 보시길 추천드리며 음식을 먹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겁니다. 요즘은 직장 내에서 도시락 많이 싸서 다니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날을 클린데이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다이어트 한다는 것을 알리고 나에게 유리한 조건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에서 만나자고 해보세요. 생선구이, 해산물, 고깃집 등등. 그리고 운동 또한 점심시간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걸어보는 것 또는 차 타기 애매한 거리라면 운동화 신고 그래 이 정도 거리는 한번 걸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고 조금 습관이 붙었을 때는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근육을 많이 만들고 지방이 줄어들면 당연히 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다이어트는 누가 이렇게 해서 살을 뺐다더라 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빠진다는 것 명심하세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 때 진정한 다이어트가 된답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